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도 9월이 다 끝나가고, 그죠? 곧 졸업고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멀리 벌써 취업은 아니지만 실습생들, 수학 시간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시험 봐야 되는 상황에 닥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잘 이해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의 열 몇 차시 정도 되는 수업을 요 1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의 장점은 아시죠? 돌려볼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돌려봐서 이해될 때까지 좀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 파트인데요. 미분의 전체적인 것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열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인데 1시간 정도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닌 거겠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봐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미분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란 걸 배울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우리 기존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기울기라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기울기란 것은 두 점을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요 직선, 그 직선에 얼마큼 이 직선이 기울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 1학년 때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어떻게 계산했죠? 바로 x가 증가한 것분의 y가 증가한 것.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했죠. 바로 그 기울기, 우리가 그 했던 기울기가 여기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기호를 써서 좀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기울기 x 증가량. x 증가량을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쓰고 x, 그래서 델타 x라고 읽고 이게 x의 증가량이라는 뜻이고요. 델타 y, 이건 y의 증가량이라는 뜻이죠. 자,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그려둔 요 함수 그래프를 보면요. y는 fx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를 a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b라고 해보죠. 그러면 x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a에서 b까지. 그러면 x의 변화량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이거야.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x가 a에서 b까지 변했으니까 x의 변화량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바로 b에서 a를 뺀 것이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자 그럼 뭐냐면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뭐예요? fa죠. b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fb예요. 그럼 바로 y의 변화량은 바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바로 fb에서 f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y의 변화량은 델타 y는 fp-fa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똑같은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써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b 빼기 a 하면 바로 요 사이의 거리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x의 변화량이 됐어요. x의 변화량을 기호로 우리가 델타 x라고 쓰기로 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쓴다면 요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쓴다면 이 b는 뭐라고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것이 바로 b가 되겠죠. 그죠? a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b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서 b 자리에다가 b 대신에 누구를 a 더하기
델타 x를 넣어보는 거야. a 더하기 델타 x를. 대신 넣어보면 여기 a 약분이 아니지. a가 빠지겠죠? 빼지면서 분모는 델타 x만 남게 될 거고, 분자에서 이 fb 마찬가지로 b 대신에 누구를? a 더하기 델타 x를 넣어보는 거죠. 빼기 f a는 그대로. 자, 요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 것입니다. 자, 식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의미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x가 변화한 양분의 y가 변화양,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우리 옛날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을 보니까 x의 변화량은 바로 x값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x의 변화량이고, 각각의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값을 빼면 그게 바로 y의 변화량이다. 근데 b라는 값 대신에 우리가 a와 델타 x라는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해본 게 바로 이 식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뒤에 있는 요 식이 앞으로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미분할 때 쓰이는, 쓰인다기보다 많이 쓰는 그런 식이에요. 요 뒤에 거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요거를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예제 1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어요. 그냥 예제나 문제 중에 하나씩 우리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그죠? y는 x제곱, fx 이제 y라고 생각하면 y는 x제곱, 이것이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 됐죠. 그럼 델타 x가 어떤 거야? x의 변화량. 지금 보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갔대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x의 변화량이 됐죠? 3에서 누굴 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면 이게 바로 x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y의 변화량은 x를 대입하면, 요거를 대입하면 얼마냐? f3이죠. f3. f3에서 누굴 빼요? f 마이너스 2. 요거를 대입한 값을 빼는 거야. x값 대입한 거에서 여기 x값 대입한 걸 빼면 이게 y의 변화량이죠. 자, 분모를 계산해 보니까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고요. 분자는 f3, 여기다 이제 f에다 3을 넣는 거야. 그럼 3의 제곱이 얼마니? 9잖아. 9. 그지? 빼기 마이너스 2, f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네요. 그래서 9 빼기 4가 돼서 5분의 5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할 때 y도, 그렇죠? x가 5만큼 변하면 y도 5만큼 변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자, 2번은 좀 이제 이렇게 생겼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생각해 봅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x의 뒤에 거에서 x의 앞에 걸 빼는 거예요. 그죠? 이게 x의 변화량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바로 x가 얼마큼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 함수값, 요거를 함수값 되는 거죠.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모는 a 빼기 a가 사라져서 델타 x만 남죠. 그죠? 바로 이게 미분계수, 나중에 미분계수를 공부할 텐데 그때 쓰이는 그런 식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 델타 x 여기 쓰고요. fa 더하기 델타 x, 여기 f가 있잖아.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넣으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a를 이제 여기다 또 대입하면 이건 a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델타 x분의 요거 전체 제곱해 보세요. a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자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a 제곱, 여기 a 제곱과 빼기 a 제곱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아래 델타 x가 요거랑 약분되는데, 여기 델타 x가 두 개니까 하나만 약분시키는 거야. 남는 게 누구예요? 2a랑 더하기 델타 x만 남게 되죠. 자, 요거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게 바로 답이에요. 요 자체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냐? 요 식 자체가. 다시 1번을 돌아와 보면 마이너스 2의 3까지 갔죠. 그러니까 아까 델타 x가 얼마랬어요? 마이너스 2의 3까지. x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했죠? 바로 x의 변화량이 5라고 했잖아. 5.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점이 마이너스 2죠. 지금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식에서 생각해 보세요.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죠. 델타 x가 얼마였어? 5였잖아. 그럼 더하기 5란 얘기죠? 그럼 1 나오네. 요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1번 문제처럼 숫자로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되겠죠. 그죠? 시작이 마이너스 2부터 끝이 3이다. 여기 얼마큼 변했어? 5만큼 변했다. 이게 바로 델타 x고요. 여기 시작이 마이너스 2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숫자를 주어진 그런 평균 변화율 문제를 요 식으로 다 풀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어렵죠. 그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렵고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도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씩 다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꼭 반복을 해보세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미분계수를 볼 차례예요. 빨리 나와라. 야, 멈추면 안 되는데 가끔 이러다 멈추더라고. 넘어갔습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건데요. 그럼 미분계수가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미분계수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네가, 내가 아니라 누가? 내가 아니고 누구? 네가, 너가 변하는 정도라고 선생님 표현할게요.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는 정도야. 네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시작을 a예요. 끝날 때는 b인데 이제 b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기로 했어? 요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생각하면 요 끝이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a 더하기 델타 x로 쓰기로 했죠. 그럼 여기 a일 때 값은 얼마일까요? f a고요. 여기는 요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f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 평균 변화율은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다시 한번 써보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뒤에서 앞에 거 빼죠. x 변화량. 그럼 빼면 a가 사라지니까 분모는 그냥 델타 x고 분자는 요 위에 거에서 f a 더하기 델타 x에서 f a를 빼면 된다.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우리는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나는 이 a에서, 자 중요한 게 이거야. a라는 요 값에서 요 순간 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요 순간에. 좀 바로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봐봐. 지금 평균 변화율은 a에서 이만큼 x가 변화할 때 y가 여기서 이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x에 어느 정도 변화량이 있을 때 y가 얼마큼 변했니를 보는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지금 나는 a라는 이 숫자, 요 x가 a일 때 현재 네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 그걸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간격 델타 x를 점점 줄여보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많았는데 이 반으로 줄여보면 이렇게 요만큼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줄여보면 여기가 바로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다시 요게 요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점점, 그러면 결국에 계속해서 이 델타 x를
계속 줄여가는 거야. 얼마큼까지? 델타 x를 계속 줄여. 얼마큼 줄일까요? 거의 0이 되도록. 델타 x가 0이 되도록. 그러면 요 점이 계속 어디를 향해 가? 계속 여기 a를 향해 달려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얘가 이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얘가 점점 달려갈 거야. 그럼 요 직선이 점점 A 근처에 머물다가 결국은 A 바로 옆에서 얘 기울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참 상상하기 힘든데 우리 교과서의 그림을 보시면 좀 이따 뒷장에 미분의 기하학적 정의 의미라는 그 뒤에 교과서를 찾아보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인 게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93페이지인가 98페이지인가 그쯤 같은데 하여튼 보세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요 점 A에서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여기 아래에 있는 델타 x 얘를 얼로 가까이 0에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야. 자, 배를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이 이렇게. 자,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요 간격을 점점 줄여서 요 뒤에 있는 B에 해당되는 점을 점점 앞쪽 A로 가까이 붙이게 되면 요 선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요 A에서의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를 건데 아까의 평균 변화율에 반해서 지금 요 A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라는 의미로 미분계수 대신에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도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분모에 있는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미분계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미분계수를 요거를 이제 표기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는데 표기 방법을 어떻게 함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쓰냐면 바로 f라는 함수를 f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f 프라임 여기를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읽습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 여기 이렇게 플라임 다시 표시하는 거는 이게 미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추후에 배우겠지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바로 요 a라는 지점에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똑같은 말이다.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것의 정의가 바로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평균 변화율 얘기를 잘 들었으면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우리 델타 x가 0으로 간다. 요거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 극한값을 구하게 된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들었었는데 혹시 모르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뒤에 문제를 풀 때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표기 방법이 또 이렇게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미분계수를 다르게 정의하는 건데 이거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데 조금 달라. 우리가 보통 함수할 때 x를 많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뒤에를 b라고 하지 않고 지울게. 보고 싶으면 다시 돌려봐. 여기를 내가 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델타 x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얘가 0이 되면 이 x가 점점 a를 향해 가는 거죠. 이해가요? 요 사이의 거리가 델타 x인데 델타 x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x가 a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를 똑같은 것을 표기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보자고. 먼저 x의 변화량 델타 x 어떻게 쓸 수 있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x일 때 함수값은 얼마겠어? 아까는 이게 fa 더하기 델타 x인데 어머 그냥 자, 아까는 fa 더하기 델타 x인데 x일 때 함수값이 fx겠죠. 그래서 y의 변화량은 fx에서 fa를 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려면 이 델타 x가 0이 돼야 돼.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x가 점점 a에 가까이 붙어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아까는 델타 x가 0이 돼야 0으로 갈 때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는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이렇게 쓰면 요것도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요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알면 좋겠는데, 혹시 외우기 힘들면 한쪽이라도 아셔야 돼요. 한쪽이라도. 선생님 앞에 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뭐 뒤에 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럼 이 미분계수를 배웠으니까 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나올 텐데 여러분 나오면서 한번 복습해보죠.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네,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자, 순간 변화율이나 미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부터 계산해야 될까? 바로 평균 변화율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자,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해가 함수가 1번은 3x 빼기 1, 2번은 x제곱인데 일단 이 x의 fx의 구체적인 식은 보지 말고 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그냥 써봐요. 자, f'(x는) 어떻게 x가 아니죠. a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얼마일 때 미분계수야? 1이니까 f'(1은)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a 자리에 1이 들어간 거야. 먼저 평균 변화를 써볼까? 평균 변화율은 뭐라 했어? 밑은 델타 x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a 더하기 델타 x니까 여기는 1 더하기 델타 x죠. 빼기 f1 이렇게 쓰면 바로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거였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1이 있어요. 저기 뒤에 어떤 수가 있어. 이게 b지 사실은. 여기 간격이 델타 x야.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 1 더하기 델타 x라고 쓰기로 했지? 1에다가 델타 x 넣으면 여기 나오잖아. 그럼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f1이잖아. 여기 함수값은 f1 더하기 델타 x죠. 그렇죠? x의 변화량이 델타 x고 y의 변화량은 여기서 요걸 빼면 y의 변화량이야. 그죠? 이해갔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델타 x를 0에 가까이 보내버리는 거야. 이러면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그랬어요. 미분계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앞에 리미트는 계속 따라가고 뒤에 건 이제 계산해야 돼. 델타 x분의 요거가 뭐라고 쓰면 돼? 요거 여기 fx 있잖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x에 대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x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 가로 열고 여기 x 대신에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델타 x 빼기 1 그쵸? 빼기 1까지. 그 다음에 빼기 요 빼기는 얘예요. 얘 빼기 f1 여기다 1 넣어야지.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죠.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x고, 자 더하면 얼마야? 아니 곱하면 3이죠. 이거 뒤에 거 마이너스 3이죠. 숫자는 사라지겠죠? 그럼 요거 전개한 거 3 델타 x가 남겠네요. 델타 x랑 델타 s랑 약분하면 값이 얼마예요?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1번 문제에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는 3이다. 그럼 이 3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x가 1일 순간에 그 순간에 1일 순간에 변화량이 3 정도 된다. 변화량이 3 정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얘기죠. 3은 1분의 3이죠. 그러니까 x가 1 변할 때 y가 3. 내가 1만 변하는데 너는 얼마큼 변해? 3 정도 변하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거. 나의 3배 정도 변한다. 어느 순간에? x가 1일 순간에 이 함수 fx는 나보다 네가 3배 더 많이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1차 함수니까요.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여러분 직선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변화량을 갖고 있어요. 그죠?
직선은요. 그래서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변하잖아.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3이잖아. 3. 그래서 미분계수는 아까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3이 이 문제의 3. 답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번 fx가 x제곱일 때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f'1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거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똑같이 쓰는 거야. 델타 x분의 f 1 더하기 델타 x 빼기 f1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이것도 여기다 1 더하기 델타 x 넣어야지. 그럼 1 더하기 델타 x의 뭐예요? 제곱 빼기 f1 여기다 1 넣으면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델타 x고요. 저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1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1과 뒤에는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요. 분모의 델타 x랑 분자의 델타 x 하나, 여긴 제곱이니까 하나 이렇게 사라져서 남는 거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남는 게 누구야? 앞에 2만 남고 뒤에는 델타 x가 하나 남겠죠. 제곱에서 이거 하나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식에서 델타 x가 현재 얼마가 되어가고 있대? 0이 되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델타 x가 0이 된대요. 남는 거 누구? 2. 그래서 이 fx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에서 이 함수는 x가 1일 때 2라는 변화량을 갖는다. 순간적으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써서 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혹시 이걸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쓰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분계수 구할 때마다 이렇게 이 정의를 써서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잖아. 물론 미분계수를 이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겠죠.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일이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그걸 해결할 방법을 볼 거예요. 일단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도 한번 잠깐 보죠. fx가 x = 2에서의 미분계수가 5래요.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어. 점 여기 보면 fx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랬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1차식은 직선이죠. 여러분 그림 그려보면 뭐 이렇게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직선은요. 어느 지점이나 변화량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죠?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이나 평균 변화율 요 순간의 변화율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직선은요. 직선은 변화율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미분계수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미분계수의 다른 말이 순간 변화율이랬죠. 또 다른 말이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랬어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이 직선이죠. 그죠? 그럼 이 애가 기울기가 얼마냐? A예요. A. 그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A야. AX. 이게 A가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가 누구냐?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가 5니까 바로 A가 5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할 때마다 그렇게 구해야겠냐 이거죠. 그래서 잠깐 빨리 페이지 97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요걸 먼저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7페이지 교과서 97페이지 보면 도함수라는 게 나와요. 도함수가 뭐냐? 도함수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치역이 미분계수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답이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싹 모아놓은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거냐면 f'1 구하라 이게 뭐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니? 이걸 물어본 거죠. F'2 하면 얼마야? 2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니? 그럼 이게 다 답이 있겠죠. 1일 때 미분계수, 2일 때 미분계수, 3일 때 미분계수, 다 이렇게 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예 이런 함수를 만들면 안 될까? F'X. 어떤 수를 넣으면 바로 그 답이 그 수의 미분계수가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안 될까? 해서 하게 그래서 만든 게 이게 바로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도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미분계수들을 답을 나오게 하는 미분계수가 치역이 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가 있고 그거를 미분계수가 나오게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원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얘기해요. 미분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미분하세요.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미분하라 이 말이 뭐랑 똑같다고요? 도함수를 구하라 이 말과 똑같다고. 도함수를 구하라. 도함수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결과가 도함수의 그 결과가 y값이 미분계수가 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럼 원래 함수가 있으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정의가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앞에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정도 할게요. y는 fx의 도함수는 우리가 이제 앞에는 f'A 미분계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수이기 때문에 f'A라고 썼는데 얘는 f'X라고 씁니다. 함수 값, x값에 대해서 이제 모든 x에 대한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거죠. 뭐 정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랬어? 평균 변화율이랬지? 이 평균 변화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델타 x분의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다. 자, 요거 뒤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림 한 번만 더 그려주면 이런 거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 fx인데 여기 fx인데 여기에 x가 있어. 이번에 x. 그럼 여기는 누구겠어? 여기 간격이 델타 x면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겠죠. 그럼 x일 때 함수값은 fx고 x 더하기 델타 x 때 함수값은 fx 더하기 델타 x죠. 그러면 x의 변화량은 델타 x고 y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죠. 그게 지금 요거 써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죠. 거기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써주면 아까는 이 x가 a로 표시돼서 특정한 어떠한 숫자에 대한 미분계수였다면 이제 이건 모든 이 x축에 있는 모든 값을 대신해서 쓴 거기 때문에 모든 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려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게 좀 잘렸는데 내려볼게. 98쪽에 도함수를 구하고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도함수를 구하래. 그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거야.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가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f'x는 아까 미분계수는 숫자를 넣었죠. 숫자가 아니라 그냥 x가 된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대로 쓰는 거야. 어떻게 썼어?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쓴다고 했죠? 요게 정의야. 요걸 그대로 쓰고 여기다 시작하는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요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델타 x 넣은 거니까 요게 x 자리에다가 2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더하기 3. 그 다음에 요 빼기 fx는 요 자체 그대로죠? 그래서 2x 더하기 3 이게 fx예요. 자, 이걸 계산해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요거 전개하면 얼마예요? 2x죠. 2x인데 여기 빼기 2x 나오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2 델타 x가 있고 여기 더하기 3이 있는데 빼기 3도 사라지죠. 그쵸? 결국 이거밖에 안 남아. 델타 x분의 2 델타 x.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x 요거 약분되고요. 남는 거 누구? 2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도 살짝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거 몇 차식이에요? 이게 1차식이죠? 1차식은 직선이고요. 직선은 요게 바로 기울기죠. 그러니까 1차식인 직선의 도함수, 모든 점에 대해서의 미분계수, 그거는 항상 얼마다? 2가 나온다. 바로 이 기울기가 답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거 2차식인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겠습니다.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지금 여러 번 쓰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자, 요거 써있네. x 자리에 요거 집어넣는 거죠? 뭐라고 하면 돼? 4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fx. fx는 누구야? 이 자체잖아. x 4x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저 완전제곱 없이 전개하면 x제곱 앞에 4 있으니까 4x제곱, 중간에 2x 델타 x인데 앞에 4 있으니까 8x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x의 제곱인데 앞에 4 델타 x의 전체 제곱 빼기 4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빠르면 천천히 돌려보세요. 4x제곱 빼기 4x제곱 사라졌죠? 요 가운데만 남는데 이 가운데는 요거 델타 x 약분 하나 되고 요건 델타 x가 두 개니까 하나 약분되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남는 거 보니까 여기 8x랑 여기에 4델타 x가 남겠죠. 델타 x가 어디가 돼요? 델타 x가 뭐가 되는 중이야? 0이 되는 중이야. 얘가 0이 되면 4 곱해도 0이고요. 얘가 뭐가 돼요? 8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x제곱의 도함수는 8x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특정할 때 1에서의 미분계수 어떻게 구했냐면 요 식에다가 x 대신 다 1 넣은 걸로 계산한 건데, 이제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2에서의 미분계수는 2, 8에 16이다. 3에서의 미분계수는 3, 8에 24다. 이렇게 모든 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도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면 복잡하잖아. 그지? 복잡하게 또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도함수나 미분계수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만들어진 공식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 자,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 이거를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쭉 쓰면 아주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y를 미분한다는 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하면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 위에는 n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n, x 이렇게 n이 앞으로 나오고, 이 n이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사실 공식 속에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어떤 단순한 식의 그냥 계산이고요. 사실은 이제 도함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도함수가 이제 모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죠.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그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함수. 정의가 바로 중요한 것이지만 계산상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y는 3x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라. y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2가 어떻게 돼? 내려와. 3하고 2를 곱해요. 3이 6. x의 몇 제곱? 1제곱이죠. 그러니까 2가 1이 되는 거야. 1제곱은 안 쓰니까 보통 6x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몇 개만 더 해보죠. y는 3x 어떻게 될까? 3x. 이거 1차식이죠. 1차식은 직선이랬지. 직선을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그 앞에 기울기인 개수만 남아요. 미분하면 3만 남는다고. 근데 공식상으로도 그래요. 봐봐. 여기 1이 있잖아. 여기 1이 내려가. 그럼 1 내려가봤자 그냥 3에다가 1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수가 하나 떨어지면 x의 0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0제곱. x 0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기억하면 1차식을 미분하면 앞에 숫자 3만 남게 돼요. 숫자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y는 원래 3밖에 없어. y는 3.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숫자,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x의 0제곱이 원래 이게 있던 거야. x의 0제곱. 0제곱이 1이니까. 근데 0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 0을 곱하게 되는 거지. 0을 곱하게 되면 이 자체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0이 된다. 이렇게 공식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3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y는 3. 여러분 이 식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x축, y축, y는 3 이거거든. y는 3. y는 3이 기울어졌어? 안 기울어졌어? 평평한 거죠. x축과 평행한 거. 평평한 거야.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량을 측정해봤자 0이죠.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화량이 없는 거야. x가 아무리 늘어나도 y는 늘어나지가 않죠. 위아래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y 이퀄 3이란 요 직선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도함수도 미분계수도 다 0이 되는 겁니다. 0. 뭐 이렇게 의미로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죠. x의 몇 제곱, xn제곱 이런 것들은 지수가 내려와서 앞에 숫자랑 곱해지고 지수의 차수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차로. 그리고 1차항이었으면 원래 숫자만 남는 거고 원래 상수항이면 사라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하면 도함수를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도함수. 자,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 한번 해볼까요? 자, y 플라임은 미분한 거예요. 여기 9 있네. 9가 내려가면 얼마야? 9 x에 여기 얼마? 8제곱 하나 떨어져서 2번 y 플라임은 얼마? 11이 내려가겠죠. 11 x에 몇 제곱? 10제곱. 알겠죠? 하나 떨어지고 얘는 y 플라임은 5분의 2는 숫자죠. 숫자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0이 됩니다. 4번도 루트 7, 루트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루트 7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y 플라임은 얼마? 0.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식을 쓸 줄 안다면 뒤로 가면 몇 페이지냐 이건? 98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아까 도함수를 구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도함수를 구하라 아까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죠.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거 뭐예요? f'(x) 이렇게 쓰면 돼요. 미분했다. 숫자네 50.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이거는 무슨 함수야? 도함수예요. 도함수하고 미분계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도함수는 모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랬어요. 그럼 실제로 x가 2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x에다 뭘 넣어봐야 돼? 2를 넣어보는 거죠. 2. 그래서 f' 2. 이게 바로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도 얼마야? 0이겠죠. 뭐 늘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 얘는 미분계수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도함수는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고 미분계수를 실제로 구하려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숫자를 대입해야겠죠. 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자, 얘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 이거 1차식이죠, 1차식. 여러분 1차식은 어떻게 돼요? 앞에 상수만 남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1. 뒤에는 3은 없어져요. 0.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미분하면 1밖에 안 남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은 앞에 개수, 요거 기울기만 남는다고 했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도함수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쵸? 도함수고 미분계수는 그때 또 어디에서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니까 f 플라임 2도 1 이렇게. 얘는 뭐 늘 거 없잖아요, 얘도 그지? 3번 f 플라임 x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얼마 이거 어떻게 한다? 2가 내려와서 2x 1차항이 되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7x인데 원래 1차식은 앞에 숫자만 하면 됐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도함수예요. f'2는 2에서의 미분계수. 실제 x 대신 2를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나오고
2 곱하기 2는 4 빼기 7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4번도 f'(x) 도함수는 3이 내려가서 3x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에서의 미분계수 2의 제곱 4, 3, 1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좀 더 도함수 몇 개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뒤로 가서요. 이거는 몇 쪽이냐면 101쪽입니다. 101쪽. 요거를 미분하래요. 자, 미분하여라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거 똑같은 말이야.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라. y 미분 예제 2번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3 있죠? 3. 3 내려가. 2가 있네? 2랑 3이랑 곱해요. 6 x에 3은 뭐가 돼? 제곱이 되고 2가 다시 내려가. 2, 4, 8 마이너스 8 x에 1제곱. 1제곱은 쓸 필요 없고요. 요거는 3x 1창이니까 1창은 요 앞에 있는 개수만 남다 그랬죠? 플러스 3 뒤에 1은 뿅 숫자는 사라집니다. 상수항은 미분하여라 바로 얘입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이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3차식 같은 경우 진짜 힘듭니다. 자, y를 미삼수를 미분하라 도함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죠? 3x 제곱 2가 내려가면 마이너스 12x 4는 숫자니까 사라져요. 자, 2번 y 미분하면 4가 내려가서 4x 숫자 3 그죠? 한 단 떨어지는 거고 여기 3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3x에 여기는 제곱 2가 내려가면서 2랑 만나네요. 그럼 곱하는 거니까 4 x에 1제곱 쓸 필요 없고요. 4는 숫자니까 뿅 사라집니다. 도함수 구할 줄 알겠죠?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 정의를 활용해서 도함수 구하는 거 선생님이랑 했었어요.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식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 공식만 사용해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 공식을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들어왔던 우리 현장 실수를 나간 학생들 꼭 공부해서 와가지고 쉬운 문제 많이 있으니까 중간고사 아니죠 졸업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93페이지입니다.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기하학이라는 건 모양이에요. 모양. 옛날에 기하학 지오메트리인데 땅의 길이를 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게 바로 기하학입니다. 모양을 재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분이라는 게 뭐냐는 게 참 그렇죠. 왜 우리가 미분을 배우냐?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양을 예를 들어서 원도 있고요. 포물선도 있고요. 되게 희한하게 생긴 어떤 모양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미분을 통하면 뭐가 되게요? 숫자가 되는 거야. 숫자. 모양을 숫자로 바꾼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생김새를 숫자로 바꿔줘요. 미분을 통하면. 왜? 미분의 의미가 뭐야? 미분 계수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변하고 있니? 이 순간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니? 이걸 다 숫자로 표현해서 숫자 값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숫자만 보면 원래 있던 모양을 거꾸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숫자를 보고 있으면 요 지점에서의 모양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 정도로 여기 이쪽에는 이만큼 휘어 있어. 또는 여기는 이만큼 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을 미분을 통해서 숫자로 만들고 우리는 그 숫자를 다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 형태를 띈 거를 우리가 미분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숫자화 시켜주는 거죠. 자,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냐?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지점 A일 때 X가 A일 때 이 지점에서 바로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야.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서 교과서에 열심히 설명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참고하시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죠. 그 모양의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모양이 바로 숫자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숫자를 보고 다시 그 모양을 반대로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오늘까지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만들긴 할 건데 잘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미분의 활용인데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숫자로 된 값을 보고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사실 활용 파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기하학적 의미 잠깐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는 바로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식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단원이에요. 미분계수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예요.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곡선이 있대요. 곡선.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예요. 1,3에서 뭘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요?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앞에서 뭐라고 다시 했어요? 순간 변화율.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는 정도가 얼마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분계수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우리 뒤에서 일부러 뭐부터 하고 왔지? 공식부터 배우고 왔지? 문제를 좀 빨리 풀라고. 미분계수 어떻게 구해? 뭐예요? 함수를 뭐해? 글씨 너무 못 썼다. 다시 쓸게. 어디다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먼저 뭐예요? 미분해서 뭘 구해? 도함수를 구하죠. 그 도함수에다 뭘 대입해?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숫자 대입하면 뭐가 생겨? 미분계수가 생기죠. 알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거야.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를 미분해. 그럼 도함수가 만들어져. 그 도함수에다 뭘 대입해? 숫자를 대입해. 그럼 뭐가 생겨? 미분계수가 생겨. 바로 그 미분계수가 바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자, 그럼 여기 함수가 주어졌네요. 이 함수를 내가 미분하는 거야. 미분. 뿅. 원래 미분하려면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미분하는 거죠. 바로 2가 내려와요. 2x.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3만 살아남는다 그랬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함수예요. 자, 그럼 우리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숫자를 대입해야 되지. 여기는 1,3이 있는데 숫자가 두 개 있네요. 근데 3은 뭐예요? y 값이죠. 그죠?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대입해야 될 건 요 x 자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넣어야 돼? 바로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얼마야? 2 빼기 3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f 플라임 1이죠. 1에서의 미분계수. 걔가 곧 접선의 기울기다. 알겠니? 아래에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우리 교과서 옆에 있는 또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을 1학기 때 배우긴 했거든요. 잠시 되돌려면 연속이 뭐죠? 연속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야? 함수값이 있어야 돼. 어떤 지점에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극한값이죠.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선생님 쓴다고 어렵다고 넘기지 말고 다 들어요. 첫 번째 함수값이 있고 두 번째 극한값이 있고 세 번째 함수값과 뭐랑 이 위에 있는 뭐 극한값하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연속하다.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특히 이 두 번째
극한값이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알아야지 연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잘 모르죠. 그죠?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열심히 그때 공부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요거 머릿속에 잠깐 그냥 접어두고 일단 연속하다는 말 자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연속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그냥 연결된 거죠. 연결됨. 연결됨.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인 거야. 자,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제. 요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연속이란 것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요거 그냥 머릿속에 접어두고 일단 여러분들 연속은 그냥 연결된 걸로 생각하고요.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미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게 미분 개수랬죠. 그럼 미분은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지 미분항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뚝 끊겼어. 이렇게. 자, 이거 연결됐어요? 연결 안 돼 있죠. 연속이라고 할 수 있냐고? 연속이 아닌 거죠. 이런 함수는. 이게 끊어져 있으면. 그럼 지금 이 순간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뽕 이렇게 뛰어버렸잖아. 갑자기 끊어져서.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미분을 하려면 순조롭게 천천히 변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순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끊어져 있으면 변화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사실 넘겨짓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어떻게 된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연속하면 다 미분 가능하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미분은 불가능한데 만약에 연속이라면? 연속은 맞아. 그러면 꼭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 앞에 있는 함수는 부드럽게 변하죠. 뒤에 건 뾰족하게 변했어요. 뾰족. 이 뾰족한 곳. 요 뾰족한 곳은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뾰족점. 이 뾰족점이 나오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좀 이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면 자 생각해봐. 요 점에서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점점점 변하는 양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부드럽게 변해지는데 요 지점에서는 보세요. 줄곱게 계속 이렇게 아래로 일률적으로 쭉 변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너무 급하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왜 미분이 안 되냐라고 하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미분값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좌극한, 우극한 계산하는 거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의미로 알아봐도 의미로 자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이게 부러져 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부드러워야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뚝 이렇게 확 끊어져 있으면 이런 걸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이 뾰족할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점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변화량을 측정해 봐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꼭대기까지 다다르면 앞으로는 떨어지겠지라고 어떤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 살고 있어. 지금 계속 밑바닥을 향해 가는 거죠. 또 여기 살고 있어. 좀 더 밑바닥 가요. 근데 여기 딱 서면 이제 더 이상 밑바닥이 없어요. 앞으로는 올라갈 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이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이래요. 모났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막 피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다시 또 올라갈 날이 오게 되고요. 어느 순간 또 떨어질 날도 오게 돼요. 근데 이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뾰족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드러우면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가는 정도랑 바로 다음에 올라가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아 점점 내가 정상에 다 와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렇죠. 우리 미래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뾰족점인 이런 뾰족점은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이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뾰족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림을 그렸을 때 부드럽게 휘어 있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뾰족점이 언제 생기냐가 중요하죠.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이게 뾰족한 거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았을 때 도대체 이 뾰족점은 언제 생기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얘기해 줄 건데요. 요 아래 글씨만 살짝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가 어때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야? 일단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미분각이. 그러니까 연속이야 일단.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뾰족점 때문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설명한 내용이 다 수업 시간에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한 건데 지금 지금 몇 시냐? 지금 얼마 됐죠? 잘 모르겠네. 한 녹화 중에 잘 안 보여서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뾰족점이 언제 생길까? 이 뾰족점이 우리가 배우는 뾰족점은요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래서 바로 예제 2번, 문제 2번 이런 것들인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뭐가 등장하면 절대값이 등장하면 절대값이 등장하면 뾰족점이 생긴단 말이야. 자 이거 요 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살짝만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래프 실제로 그리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래프 잘 그려봐서 그냥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는 y인데 일단 얘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빼기 1 이런 y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이게 2차 함수인데 y는 x제곱인데 그걸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자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놨죠. 이런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없죠. 그러니까 x축 아래쪽 부분이 음수인데 y입장에서 x축 아랫부분이 음수인데 그 이분이 다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붙인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가 요 아래에 있는 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절대값이 붙으면. 요 x축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랑 뾰족해졌죠. 바로 얘가요. 이 절대값은요. 절대값 그래프가 등장하면 이 뾰족점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 뾰족점이 어디에 등장하냐? 바로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바로 절대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는 값. 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절대값 안에 누가 있니? x제곱 빼기 1이 있죠? 얘가 0이 될 때. 다시 말하면 1 넘어가면 x제곱이 1이 될 때. 고로 x는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요때 바로 뾰족점이 등장하고 이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예제 2번은 그 불가능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이거 보이려면 연속을 보여야 되고요. 연속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의 그 정의 자체가 여러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지금 여기 뭐 1에서니까 1 더하기 델타 x 빼기 f1 이걸 계산하는 건데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우극한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이 두 가지가 같음을 보여야 이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극한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극한값 계산인데 극한값 값이 있다는 게 좌극한 극한 똑같아야 되거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뾰족점이 생긴다. 절대값은 뾰족점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고요? 그 절대값이 0이 될 때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세요. 문제 2번. 얘가 x = 3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보여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려면 상당히 오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냥 선생님은 x = 3에서 연속인 이건 연속이에요. 절대값이지만 절대값은 다는 아닌데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3x 빼기 9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얼마일 때? 0일 때 무슨 점이 생긴다고요? 뾰족점이 생긴다고요. 3x는 9 그래서 x는 3 요때 뾰족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제 2번에는 x가 1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도 뾰족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 두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해보세요.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네. 확인 삼아서 그 옆쪽인가 우리 기초 문제에 요 4번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한번 그냥 말로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얘가 누구냐면 1차 함수죠. 얘가 fx인데 x = 2에서 미분 가능하냐 연속하냐 이런 걸 찾아보래요. 2일 때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았죠. 일단 연속해요. 그죠? 연속하고 2일 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죠. 이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개수만 남으면 됐죠? 여기 1. 그래서 이건 미분 가능합니다. 끊어지지 않았고요. 자, 이거 뿅뿅 이거 일단은 연속인가요? 연속이죠?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2에서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미분이 어때요? 불가능하다고. 미분 불가능. 자, 앞에 그래프랑 비슷하죠? x = 2에서 연속인가요? 예, 뭐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연속이죠. 그런데 얘는 2에서 어때요? 미분이 불가능하다. 뾰족하니까. 특히 얘는 미분 불가능한 데가 또 있죠. 여기도 미분 불가능합니다. 두 군데가 미분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앞에 단어인데 우리는 맨 처음에 평균 변화율을 배웠어요. 평균 변화율 뭐였죠?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요. 어떻게 썼었어요? 델타 x분의 f 어떤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뺀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 계수. 다른 말로 뭐요?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평균 변화율을 아래에 있는 델타 x가 얼마로 갈 때? 0이 될 때. 간격이 0이 될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뺀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고 그래서 이걸 f'a라고 쓴다.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죠.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배웠냐면 도함수란 걸 배웠어요. 도함수가 뭐예요? 모든 x값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fx면 도함수는 f'x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fx를 f'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미분한다 라고 했어요. 미분한다. 그럼 이 f'x도 뭔가 정의가 있겠죠. 정의가 뭐냐면 리미트 똑같아 얘랑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아까는 여기 a였잖아. f'a니까 이건 f'x니까 뭐라고 쓰면 돼? fx 더하기 델타 x에서 fx 이렇게 구하면 이게 미분하는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도함수를 구할 때도 이게 너무 계속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하니까 복잡해서 드디어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란 게 다항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듭제곱식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n이 내려오고 x에 n-1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미분 계산 식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게 있어요. 아, 하나 잠깐 또 안 한 게 있네요. 이제 공식이 나왔으니까 이건 도함수예요.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우리가 미분계수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미분계수는 뭘 대입해요? 숫자를 대입하면 바로 뭐가 돼요? 숫자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나온다 했죠? 네, 미분계수 조금 더 복습하고 미분계수가 나오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거 배웠어요? 연속성 배웠죠? 연속성은 연속하거나 연속하지만 뾰족한 데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죠?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이 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미분하는 그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마지막 공부할 때가 있어요. 이겁니다. 101쪽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곱배 미분법이라는 건데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곱해 있어요. 곱해 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라는 건데 이럴 때는 101쪽이에요.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fx g'(x) 다시 말하면 곱해 있는 걸 미분하면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건 그냥 붙여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건 그냥 쓰고 뒤에 건 미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바로 예를 들게요. 이것도 원래 증명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명은 좀 생략하고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이걸 미분하래. 그럼 얘랑 곱해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y 프라임은 자, 요거 앞에 걸 미분해요. x 더하기 2. 미분하면 뭐만 남어? 1차항의 개수만 남겠지. 1 이렇게 남을 거야. 그다음에 뒤에 건 그냥 붙여 이렇게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를 그냥 써.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야.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걸 미분하는 거야. 뒤에 거 가로 열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빼기 5 이렇게 쓰겠죠. 이제 전개하면 요거 1은 전개해봤자니까 바로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이고 뒤에 건 요거 전개하면 2x제곱 요거 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정리하면 x제곱은 요거 3x제곱이죠. 그죠? 요거랑 요거 3x제곱 1창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6x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혹 이런 학생이 있죠. 선생님 만약에 그냥 먼저 전개하고 미분하면 안 돼요? 이거 전개를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0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죠. 정리부터 할까요? 자,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x의 세제곱 여기 제곱식은 마이너스 3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13x 빼기 6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y잖아. 요거 미분해봐. 미분 어떻게 해? 요거 미분하면 3 내려가서 3x 제곱 되고 요거 2 내려가서 마이너스 6x 되고 요거는 빼기 13 되죠. 어때요? 답이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곱의 미분법을 안 해도 그냥 원래 있는 식을 좀 전개한 다음에 그냥 각각 미분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하러 굳이 이 곱의 미분법 이런 걸 배우나? 사실 우리는 배울 일이 없지만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x제곱 곱하기 sin x 이런 걸 미분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안 배워요. sin x 이런 건 안 배우니까. 근데 이거는요, 뭐 전개할 수도 없죠. 이 자체를 어떻게 미분해야 돼요. 이럴 때는 x제곱과 sin x를 각각 이렇게 2x
다음에 x제곱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곱의 미분법 우리가 배워놓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요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이게 마지막인가? 잠깐만. 하나 더 있나? 미안해. 갔다 와볼게. 하나 더 있네요. 네. 자, 그럼 4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차 한번 해보죠. 자, y를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앞에 거 미분 2x 빼기 2 이렇게 되죠. 뒤에 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붙여. 이번에 앞에 거 그냥 써. 이번에 요 뒤에 걸 미분해. 뭐야? 3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전개하면 돼 이제. 2x 4제곱. 전개할 때는 여러분들 실수 안 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식 여기 두 개 있죠? 얼마야? 5 x 4제곱. 3차식 마이너스 8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붙여주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곱하기 미분인데 이번에는 곱이 3개가 곱해 있는 거야. 지금 2개 있는 거 있잖아.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개짜리를 미분하세요. 사실 이것도 그냥 싹 전개해서 미분하면 돼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 한번 해볼까? 자, y는 이거 전개해봐. 어떻게 돼요? 앞에 거 2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뒤에 거 x제곱 더하기 3이고 이거 앞에 거 2개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해봐. 어떻게 돼? 이렇게 전개하면 x 4제곱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3 전개하면 3x제곱 9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이거 2개 계산하면 5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인데 이게 y거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남은 4x 세제곱 더하기 6x 이거 3제곱인데 잘못 썼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3제곱이에요. 3이 내려가야 되니까 9x죠. 9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곱의 미분법 배웠잖아. 곱의 미분법 할 때 아까는 2개짜리였는데 이건 3개짜리거든.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좀 확장시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야? 1이죠, 1. 그죠?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냥 써.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 이번에는 가운데 거만 미분하는 거야. 앞에 뒤에는 그냥 쓰고 이렇게.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2개를 그냥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는 거야. 칸이 좀 이렇게 됐네요. 조금 잔인해 보이겠지만 좀만 참으시고 좀 기다려봐요. 쇼. 어우, 잔인해 보이네. 쇼. 됐다. 됐나? 뭐 막 딸려왔어. 에이, 다시 잘못했어. 뭐 딸려와서. 여기 여기 지울게요. 결론만 보시면 되지 뭐. 여기는 y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다 와서 왜 이렇게 됐지? 자, 어쨌든 요 마지막 거 어떻게 돼요? 더하기 앞에 거 2개 그냥 쓰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쓰고 요거 미분하면 맨 마지막 거 미분해야 되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 3개짜리가 곱해 있으면 앞에 거 맨 처음 거 미분해서 1이야. 그 뒤에 거 2개 붙이고 이번엔 가운데 거 미분해서 가운데가 1이에요. 앞에 거 뒤에 거 쓰고 이번에 맨 뒤에 거 미분한 거 맨 뒤에다가
앞에 두 개 그냥 쓰고. 그러니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해서 더하는 되겠습니다. 전개해보죠. 얼마야? x 세제곱 3x 이렇게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6. 저 가운데 전개합니다. 요거 x 세제곱 더하기 3x 요거는 x제곱 플러스 3. 마지막 거 요거 전개해야 되는데 요거 뒤에 거 먼저 전개해 볼까요? 요거 두 개, 요 두 개. 그럼 뭐가 돼? 2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죠? 요거랑 앞에 거랑 전개하면 x 전개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요거 1 전개하면 2x제곱 더하기 4x. 자, 정리해 봅니다. 제일 높은 게 3차식이죠? 3차 요거네요.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4x제곱. 4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식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있네요. 동그라미 친 거 2, 1, 4, 2 다 더하면 9죠. 9x제곱. 그 다음에 1차식 3x, 4x네요. 그러면 10x. 상수항 6, 3 두 개 더하면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만약에 이 곱의 미분법이 좀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뭐 별 다르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미분계수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봤습니다. 맨 앞에 앞서 말했지만 이게 선생님이 많은 시간 동안 수업한 거를 단시간 동안 한꺼번에 함축해서 설명하느라 조금 빠르게 설명한 감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글씨도 막 날리고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조금만 신경을 기울여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미리 하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거는 이제 미분의 활용인데 미분의 활용 또 설명할 게 꽤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1시간 정도짜리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근데 과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드네요. 어쨌든 올릴 테니까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